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최근에 한 3년 들어서 가장 약간 이슈가 되고 빈도가 많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조정 면세표 있죠. 되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뭐 어떤 회차는, 어떤 연도는 3번 나와요. 1년에. 3번, 뭐 2번, 뭐 3번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또 올해도 또 나왔어요. 근데 얘는 또 연달아 나올 수 있다.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셔야 되겠고, 또 실무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요 말씀드리고 조정하는 방법, 어떤 구조 이런 거 좀 익히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근데 처음에 뭐 업무용 수용자에 관한 있죠. 관련 비용 조정 면세표 처음에 나왔을 때, 그죠? 그 첫 번째 문제 너무 허접해서 빼고 나머지 그 이후의 문제는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쭉 같이 풀어보면 더 이상 이제, 그죠? 레파토리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대상 자동차가 뭐냐면, 그죠? 승용차죠? 업무용 관련 비용 조정 면세표, 승용차의 관련 비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되지 않는 관련 비용은 여기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업무용 승용차란 말은 법인 내에서 업무로 쓰는 승용차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세표 보죠. 이거에 대한 왜 법 취지가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써야 되는데, 승용차는 좋은 승용차를 업무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일명 회장님 차. 그래서 법인명인데 결국은 그 회장님 차를 가지고 얼마나 뭡니까? 업무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걸 그냥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니까 계속 그런 이상성 있는 거래를 통해서 자꾸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 돼서 2016년도에 드디어 칼을 빼들기 시작하고, 이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있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이 한도를 둬서 부인하는 규정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승용차의 범위는요, 이런 거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승용 자동차는 8인승 이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물차랄지 성합차랄지 이런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경차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차, 성합차, 화물차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그래서 업무용 관련 비용 조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16년도 이후부터 취득하는 이 승용차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해당 그 차량 업무용 승용차 건별로 전부 다 시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업무에 쓰는 회장님 차가 뭐죠? 이렇게 수입 자동차 있죠. 앞에 비사 있죠. 비사, 뭐 독일의 비사, 독일 3사가 있잖아요. 그런 차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국민 패밀리카가 소나타 아닙니까? 아닌가? 예. 게라소로 하면 안 되지. 가만있어 봐. 소나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업무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하고 뭐 이렇게 수입차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 명의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이 예전에 전용하던 방법이 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요, 결산 조정이 원칙이었으니까 일단 먼저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있죠. 일단은 결산 조정을 배제합니다. 결산 조정을 배제한다. 결산 조정을 못하게 합니다. 그죠? 내가 임의 상각을 못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결산을 배제하고 무조건 신고 조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해당 정해진 스케줄 내로 뭡니까? 이 송금에 산입되도록 딱 픽스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그죠? 우리가 조기 상각을 하는 정률법 같은 거 많이 정률법 같은 거 많이 썼거든요.
정률이 조기삼각이니까 빨리 떨어먹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그죠? 무조건 정액법 삼각보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는 뭡니까? 보통 4년 정률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기삼각을 하는 그런 패턴에서 이것도 뭐 4년 못하게 무조건 5년 정액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완전 픽스를 해버려요. 고정을 딱 했다. 그죠? 법정화를 딱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삼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죠? 이 한도를 둬서 이렇게 시부인을 딱 픽스, 송금을, 기속을 딱 정했는데요. 이때 업무용 수용차의 그 관련 비용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비용에 따른 부인 규정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가 뭐냐면, 하나의 그룹이 뭐예요? 그죠? 감가상각비 한 그룹하고, 그 다음에 재비용 있죠. 두 개가 있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에 관계된 수선비, 보험료, 유류비,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세, 뭐 이런 거, 차와 관련된 있죠.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용하는 위험 있죠. 개인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그죠? 문제점 때문에 하나의, 그죠? 하나를 더 강제하는데, 제약 요건을 하나 더 강제하는데요. 보통 법인의 차량을 사용해서, 그럼 법인의 차량이라면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게 차 안에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타고 있더라, 이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전용할 위험이 너무 크다 해서, 요거에 대해서 있죠. 신고 조정에 따른 법 규정과 플러스 알파 뭡니까? 뭐죠? 이게 바로, 여기에.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있죠.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에, 그죠? 보험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사고 났을 때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죠?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보험이 됩니다. 오로지 업무에 있죠. 이용하다가 뭔가에 보상이 돼야지만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업무용 전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이걸, 그죠? 전용할 위험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무조건 여기에 관련 비용은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세무 대리하시는 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보험 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제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 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다 알아봤죠. 저한테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저는 왁구가 다 있죠. 계획이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액 법인인 경우에 보험 가입 안 되면 전액 부인한다. 그죠? 그러면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에는 전부 다 뭡니까?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다 나와요. 그래야지 되고, 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하면 다 부인할 건데 의미가 없는 거죠. 시험에 레파토리가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업무용 승조 관련 비용이 뭐 감가상각비랄지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1,000만이다 가정할게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1,000만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 차를 운행하면서 들어간 돈이 1,000인데 그 운행 중에서 내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업무에 사용하는 거 얼마야?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사용 비율이 만약에 뭡니까? 90%를 하면 그러면 업무 외적인 거 10%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1,000만에 대해서 10%만큼은 뭐야? 당연히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100만원에 대해서 있죠. 송금불산이 받고 상해처분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적용했냐면요. 이 운행기록부라는 걸 있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운행기록부. 그래서 운행을 기록한 걸 쭉 적어가지고 뭡니까? 요건 업무에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비율을 가지고, 그죠?
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실무자들의 또 고민이 빠지죠. 그걸 누가 하냐 이거지. 누가 그 일일이 뭡니까? 차량 운행을 일일이 기사가 거기 운행하는 사람이 하면 좋죠. 회사 내에. 그런데 잘해요? 잘 안 해요. 그러면은 방학 숙제하는 느낌이죠. 맞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상황을 뭐예요? 비도 안 왔는데 비 왔다고 해야 되고. 그죠? 안 갔는데도 갔다 하고 뭐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소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허위로 그냥 장부상으로 기록해서 허위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벌집 수시듯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 타켓이 뭐냐면요. 굉장히 비싼 수입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 업무 사용 비율이 100% 들어온 거 있죠. 자신 있어? 과연 소명할 수 있어? 이렇게 그저 데이터베이스를 5년 가까이 모아놓은 거예요. 계속 신고를 받아가지고 요런 바라가 계속 있죠. 의심스러운 상황을 누적적으로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이후 2020년도에 있죠. 이거를 소명을 해서 전부 다 소명 못하면 다 추가 과세를 때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확 들렸는데 아이고 코비드가 와서 그저 기업에서 나 죽겠네 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풀리면 곧 할 거라고 있죠. 소문이. 근데 지금 상태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 우리 서식에서는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제시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00km 탔는데 9,000km는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1,000km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하면 10%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 사용 비율 있죠? 이 비율? 그럼 비율만큼 송금 산입되는 거죠? 업무 사용, 외적인 사용 금액이 지금 부인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업무 사용 비율은 출퇴근하는 거 있잖아요. 출퇴근. 출퇴근하는 것도 업무 사용 비율에 포함시킵니다. 아니 출퇴근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한 셋업 단계니까 그건 당연히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업무 사용 비율은 100%다. 100% 돼요. 얘는 금액을 가지고 1,500만 원까지는 뭐야? 감가상각비, 나머지 재반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 1,500이 안 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뭐예요? 운행 기록부 안 쓰더라도 1,500이면 뭐야? 그냥 100% 다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금액을 1,500 이하로만 쓴다면 뭐예요? 그냥 업무 사용 비율이 100%가 될 거니까 결국은 부인되는 금액이 없겠죠. 맞죠? 제가 1,500을 딱 1,500 한 1,450 써요. 아시겠죠? 제가 1,450 쓴다고요. 그럼 업무 운행 기록부 작성할 필요가 있어야 안 돼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 물론 부동산 임대업은 이걸 굉장히 그저 제한하고 있는 입장도 있지만 그럼 만약에 한번 보세요. 운행 기록부를 1,500까지는 그냥 100%로 봐준다 했죠. 금액이 좀 적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1,500을 초과해서 막 2,000만 원 썼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운행 기록부 안 쓰고 2,000을 썼다 하면 우리 법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2,000에 차지하는 1,500의 비율이 뭡니까? 75%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쓴 거에 대한 1,500의 비율만큼을 그죠? 업무 사용 비율을 보겠다 이 말이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면 25%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 외적으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봐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보통 법인에서는 2,000만 하나의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하고 해가지고 다 2,000만 원 더 쓰거든요. 그럼 더 쓰게 된다면 이걸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내가 2,000만 원을 다 인정받으면 지금 75%밖에 안 되잖아요. 운행 기록부 안 쓰고 2,000을 쓰면 업무 사용 비율이 75%니까 25%는 부인되고 상회되는 거잖아요. 상여. 그럼 이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작성해야 된다고. 작성해서 뭡니까? 총 주행거리 중에 이걸 난리를 쳐야지 뭡니까? 1,5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전부 다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 있구나. 전부 다가, 뭐야?
뭐야? 갑자기 이거 엄청나게 이상하게 들어갔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있죠. 기초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90개 이렇게 나올 건데요.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없나? 운행 기록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한다. 그죠? 그 운행 기록부를 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1500을 초과하더라도 그걸 내가, 그죠? 운행 기록부에 대한 업무 사용 비율만 입증한다는 거 인정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뭐야? 여기 보세요. 임직원 조정 보험에 가입과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 이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기본값으로 깔고 있죠. 또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 중에 최근에 기출된 문제 중에 좀 뭐가 나왔냐면요. 100회 있잖아요. 100회. 이렇게 나왔어요. 신유형이잖아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단기 차량 일지를 뭐예요? 작성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1500까지 쓰면 넌 괜찮은데 15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썼다면 뭐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그죠? 1500 거기 네가 사용한 금액에서 1500에 사용되는 비율만큼 있죠. 그만큼을 제한 나머지는 비업무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쓴 금액이 많잖아요. 보세요. 차량이 이거 금액하고 유류비하고 다 쓰니까 뭐야? 약 한 2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나게 크네, 얘는, 강가상학비가. 4천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나중에 보시면은 업무 했다면 업무, 여기 비용, 사용 비율이 뭡니까? 100%가 되지 않고 여기 뭐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운행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 인정 안 해준다고. 그 바로 뭡니까? 운행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운행 기록부 어딨지? 여기 사용에 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 금액이 부인되면서 지가 알아서 사용 비율을 딱 그죠 해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어려웠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죠. 기록 안 하면, 지금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가 기록을 안 하고 1500을 초과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000에 차지하는 초과는 있죠. 네가 사용한 금액의 1500의 비율만큼은 뭐야? 사용한 거니까 그 외적인 100의 요 금액 말고는 전부 다 부인해야 될 상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좀 논점이 되고, 그럼 만약에 작성을 했다라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업무 그죠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 미사용액을 도출해서 상여를 처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죠 감가상각비는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한도가 800이에요. 한도가. 감가상각비만은 뭐야? 우리 업무 수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 명세표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있고 나머지 비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비용 토탈에서 있잖아요. 토탈 금액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은 다 부인을 한 번 한 후에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별도로 800의 한도를 추가적으로 뭡니까? 더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이제 여기서 자가취득분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직접 산 거에 대해서 부인 금액은 유보가 떨어지겠죠, 유보. 그런데 이제 렌트랄지 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카나 리스도 뭡니까? 실질,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 뿐이지, 아니 법적 실질이 다르다 뿐이지 실제로 사서 운행하나 빌려서 운행하나 실질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소득 처분이 나뉘지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얘는 유보가 되고 얘는 뭐야?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기타 사유주로 처분해서 한다는 점이 되게 그죠? 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개념을 좀 사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자가로 취득하는 경우하고, 그죠? 렌트하는 경우하고 리스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송금산입 감가상각비 800이라고 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할 건데,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과분에 대한 800 초과분이 이렇게 초과분이 됐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500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빼고요. 감가상각비만 별도로 하니까. 그러면 500이라면 800을 초과한 금액이 요거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요것만 보세요. 500을 하고 요 끝에 뭐가 됩니까? 금액은 별로 보지 말고 유보. 자가라면 유보가 된다. 한도 초과액은 500이라면 유보가 될 거다. 그럼 렌트는 어떻게 됩니까? 렌트는 그 렌트비 안에 뭡니까?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렌트비를 내면 이 안에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도 있고, 렌트 안에 뭡니까? 렌트 회사에서 전부 다 이런 거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안에 우리 법에서는요, 감가상각비를 몇 프로 본다고요?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거지. 70%를. 그러니까 70% 금액이 만약에 한도 초과액이라고 가정하면, 하고 요 끝에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사유출이 되죠. 그럼 렌트할 때는 1,000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뭡니까?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이 700이 나와요. 지가 알아가지고 그 전산에 먹여준다. 이렇게 보고. 리스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리스료가 이 안에 있죠. 900이면 이 안에 리스료 안에 이런 것들이 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선 유지비,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다 합하면 얼마죠, 여기?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빼게 되면 뭐야? 800만 원이 뭡니까?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만약에 이걸 부인하게 된다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렌트는 렌트비 안에 70%가 감가상각비고, 리스료는 어떻게 되는? 리스료라는 이제 이런 걸 제시하잖아요. 총 리스료는 900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요걸 다 뺀 나머지, 요 금액의 실제 금액을 뺀 나머지 있죠. 800이 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도 시분에서, 그죠?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요 두 개는 기타 사유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트카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리스도 나오고 렌트도 나오고 자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제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운행기록부에 대한 작성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우리가 좀 보고 내용을 좀 이해하고 바로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성은 개별 소비자 과세 대상 승용차를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가 그래 2020년 1월에 1억 원에 샀다 할게요. 취득하였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상각할 때 1년에 5년 정액이니까 2천만 원씩 뭡니까? 5년 동안 감가상각하기로 그렇게 했다. 가상할게요.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니까 당연히 법에서 뭡니까? 당연히 5년 정액의 신고 조정에 따라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계상했다 가정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행기록부도 작성한대요. 그리고 업무 사용비는 90%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요거는 뭡니까? 총 운행 기록, 만 킬로인데. 그죠? 그죠? 업무에 사용은 9,000km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90%라는 거죠. 그건 제시하기 나름이다. 90%고, 결산에 반영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요, 감가상각비 다 합해서 3,000이다. 가상할게. 세부 내용은 다음 같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냥 개념만, 프로세스만 보려고요. 감가상각비는 2,000이다. 그죠? 여기 1년에 2,000씩 했으니까 2,000이고, 나머지 기름값 이런 거 등등 해서 뭡니까? 자가로 1,000만 들었다. 그럼 3,000이잖아요. 그 3,000이 비용이 발생했는데 다 인정 못 해주겠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걸 쳐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얼마예요? 10%죠. 그럼 3,000 중에 10%면 300원. 3천만 원 중에 300원 업무 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300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송금불산입해서 상해를 처분하겠죠. 맞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한 번 더 한다고요. 그 감가상각비 2,000이잖아요. 그죠? 2,000인데 여기서 90%만 인정받았잖아요. 왜냐면 이 금액 안에 감가상각비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천 중에서 90% 인정받았잖아요. 송금 산입된 거. 그럼 1,800이 있죠.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될 것이고, 한도는 얼마라고요? 무조건 800. 그럼 800 초과하는 1,000만에 대해서는요,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법에서 좋아하는 있잖아요. 이 한도가 지금, 얘가,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지금 8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에 5년이면 4천 아닙니까? 그러면 4천 정도의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리 법인세법에 뭔가 있죠.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5년에 800이니까 한도는 800, 5년에 하면 4천 정도의 자동차는 뭡니까? 그냥 업무에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소유자. 그런 차가 뭐가 있을까요? 4천 정도 되는 자동차를 찾아보면 딱 걸리는 차가 그랜저나 K7쯤 됩니다. 딱 되고 그 이상 되는 있죠. 그 이하의 소나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타더라도 우리 세법에는 별로 큰 제한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제네시스